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고명환 작가의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를 함께 읽고 저의 생각을 더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고명환 작가는 원래 개그맨으로 활동했지만 30대 중반 큰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은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을 지켜내기 위해 그는 매일 책에 몰입했습니다.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삶의 해답을 찾아갔고 지금은 강연가이자 작가로서 또 다양한 사업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들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책 속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저 역시 수많은 독서를 통해 느낀 제 생각을 보태어 진짜 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는 늘 우리를 시험한다. 돈이 많을 때는 더 큰 욕망을 불러들이고 돈이 없을 때는 삶의 존엄을 위협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명환 작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살기 쉬움이 아니라 일거리가 달라지는 일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는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이 말하는 진짜 부는 다릅니다. 불안,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난할 때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지만 부유해진 사람은 더 어려운 질문을 마주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길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부의 본질이 갈라집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더 넓게 세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 거대한 부를 쌓은 장군 크라수스는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에게 부는 더 큰 탐욕의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카네기처럼 철강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도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부를 사회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부는 저주의 씨앗이 된다. 결국 같은 부자라 해도 어떤 이는 탐욕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사회를 일으키는 토대가 됩니다. 부유함은 살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부는 단순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부가 어떤 질문을 불러일으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부자는 돈은 많지만 여전히 어떻게 더 가질까만 묻는 사람이고 진짜 부자는 돈의 액수를 넘어 이것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까를 묻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의 수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질문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만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명환 작가의 말처럼 부의 본질은 그 질문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삶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필연을 깨닫는 것이다. 즉, 내가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새로운 필연, 새로운 책임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 주는 역설입니다. 돈을 가지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속박이 시작됩니다. 그 속박을 책임으로 자각할 때 그것은 진짜 자유가 되고 진짜 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는 편안함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일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가난한 이는 자신의 하루를 감당하고 부유한 이는 세상의 내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를 원한다면 단순히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할 힘을 가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세계는 좁지만
책은 넓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사람, 같은 보고서, 같은 고민만 반복합니다. 이웃과의 대화도 늘 비슷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선택지가 고작 이 정도일까? 라는 답답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다릅니다. 책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확장시킵니다. 책 한 권을 펼치는 순간 나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고 맹자의 청중이 되며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과 함께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짧은 몇 시간의 독서가 수천 년의 지혜와 연결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명환 작가는 이 지점을 부와 연결합니다. 그는 부를 이렇게 공식으로 정의합니다. 웃어라. 부자가 된다고 믿어라. 책을 펼쳐라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진 사람이다. 언뜻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여유는 부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책은 이 두 가지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웃음이 에너지이고 믿음이 불씨라면 책은 그 불씨가 타오를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그는 결국 더 큰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해답을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부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불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웃는 자에게 세상은 웃음을 돌려주고 믿는 자에게 세상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는 자에게 세상은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즉, 불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믿음, 그리고 지혜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대안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책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책 속의 문장은 때로는 멘토의 목소리가 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는 실질적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명환 작가는 책은 넓다고 말합니다. 책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또 하나의 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웃음은 삶을 여는 천문이다. 믿음은 가능성의 불씨다. 책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는 지도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다가갑니다. 바람개비의 비밀.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방법은 바람개비를 들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사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상사의 인정을 기다리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명환 작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부는 기다림 속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먼저 달릴 때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운이라는 말을 합니다. 운은 마치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내가 먼저 달리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자는 운을 부르고 머무는 자는 운을 흘려보낸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고 하지요. 움직이며 붙잡지 않으면 기회는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혁신은 기회가 무르익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움직여서 시장을 만들어낼 때 발생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스마트폰에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바람개비를 들고 먼저 달렸을 뿐입니다. 그가 달리자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해야지. 돈이 모이면 공부해야지. 시간이 나면 책을 읽어야지.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시작해야 상황이 따라오고 공부해야 돈이 따라오며 책을 읽어야 시간이 열립니다. 바람은 저절로 불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야 바람개비가 돌고 그 바람이 나를 다시 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서 자란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바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바람을 만들어내며 결국 그 바람이 자기 인생을 밀어줍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림길입니다. 10년 주기론, 부의 시간 구조. 저자는 창조적 대가들의 삶을 연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대가들은 대체로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창조성이 성숙하고 10년간 창조성을 발휘하며 다음 10년간 그 창조성을 다시 다른 분야로 확산시킨다. 이 통찰은 단순히 예술가나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10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실패가 많고 성과는 적지만 이 시기는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큰 나무가 설 수 없듯 준비의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성취를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10년은 재능이 드러나고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세상에 남길 사람인지 각인되는 단계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10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그것을 확산시키는 시기입니다. 내가 얻은 것을 나누고 사회와 다음 세대에 건네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피카소의 삶을 보더라도 이 주기는 뚜렷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청년기의 방황과 실험을 통해 수많은 준비기를 거쳤고 중년의 시기에는 입체파라는 혁신적 예술을 탄생시키며 세계 미술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넘어 예술을 통해 시대와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는 그에게 캔버스 속 작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함께 확장되며 그의 사상과 철학, 심지어 정치적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주기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10년에 서 있는가? 내가 쌓고 있는 것은 뿌리인가? 성과인가? 아니면 나눔인가?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지만 지금이 준비의 시기임을 안다면 마음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성취와 확산을 반복하며 성숙하는 시간의 건축물입니다. 문사철 600, 내면의 은행.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사철 600을 목표로 해야 한다.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역사는 인간 사회를, 철학은 존재의 뿌리를 가르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문사철 600은 내 안에 지혜의 은행을 쌓는 일이다. 이 은행에 쌓인 자산은 시장의 폭락에도, 집값 하락에도, 은퇴 후 불안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쌓은 지혜의 부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할 때 내가 구원받는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온 말.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하지만 남을 구하려는 순간 오히려 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고전이 말하는 부의 순환 원리입니다. 넘어짐과 일어섬. 마지막으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 성공의 횟수가 부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웃을 수 있는 힘, 다시 책을 펼칠 수 있는 힘.
그것이 평생 잃지 않는 진짜 부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면 세계는 좁지만 책은 넓다. 웃고 믿고 책을 펼쳐라. 바람을 기다리지 말고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라. 10년 주기로 불을 준비하고 발휘하고 확산하라. 문사철 600으로 내 안의 은행을 채워라. 남을 구하려 애쓸 때 내가 구원받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이 7가지 메시지가 바로 고명환 작가가 고전에서 길어올린 마땅히 가져야 할 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숫자의 부인가? 삶의 부인가? 오늘 영상이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